머리가 좋으면 잘하는 거고 안 좋으면은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 머리 좋은지 어떻게 하셨냐고, 머리 안 좋은지는 어떻게 하셨냐고. 딱 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가, 시험을 잘 보면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이제 그 이유를 만들려는 그 습성이 있어요. 이제 세계를 이해하고 싶고 잘 이해해야지 그게 기억이 잘 나고 지속적으로 기억을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해가 잘 되도록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지능이 높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잘하니까 아이가 지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내 자신이 공부가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해요. 그러면 나의 노력이라든가 나의 선택 때문에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에서 이유를 찾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능력, 지능,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공부는 뭐 유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유전적인 영향이 아예 없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냥 지적 능력, 소위 말하는 IQ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내보면은 20% 정도가 지능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요. 별로 없네요, 연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죠.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요? 교육 환경,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Socio-Economic Status라고 해서 SES인데요. 부모님들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가 많은 것을 결정을 해요. 물론 영미권에서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랑은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두 가지 부분, 부모님들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가 40% 정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관련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가정 환경인데요. 일반적으로 SES가 낮은 가족들이 어떤 가정이냐면, 부모님이 한 분 계시는 분,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은 이런 비율이 많으니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양부모가 계시고 양부모께서 일반적인 직장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은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교 사상을 영향을 받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족을 잘 깨질 않고 깨는 비율이 낮아요. 양부모가 계시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도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을 보면 딱 드러나요. 동양인들이 소수민족이잖아요. 차별을 당하잖아요. 사회적인 분류를 따지면 동양인들이 다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공부에 얼만큼 많이 투자를 하느냐, 그게 이제 달려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심리학적인 요소예요. 자기가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내가 이걸 잘못해서 내가 안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되면은 이유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댓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아이는 영유를 못 나왔다, 시작이 느려가지고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댓글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으면서도 많이 듣거든요. 물론 영어 유치원이 영향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매일 지도하면서 보면은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얘가 그렇죠. 영유를 나왔는지 안 왔는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인과관계 이런 거를 제가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엘리나 햇빛 9을 못 다녀서 영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정한 학원에 특정한 레벨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거를 경험을 못했으니까 지금 영어를 못한다. 근데 이건 완전히 반대거든요. 많은 아이들 중에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시험 보면 잘 보거든요. 상급반 나와요.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책만 많이 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다수죠, 그런 아이들은. 그리고 이런 아이들 영어 잘하거든요. 문법도 금방 배울 수 있고 글도 쓰는 것도 금방 배워요.
어떻게 보면은 특정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우수합니다.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 왜 공부를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된다. 특정 지역에 가서 어떤 학원을 다니는가, 유치원을 나갔는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의 지능조차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의 지능은 바뀝니다. 전반적인 지능이 많이 바뀌지는 않는데 특정 부분은 바뀌는 범위가 더 커요. IQ가 뭐 평균이 100이라고 하면 105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105가 되는 부분이 영어에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이 5% 상승되는 게 아니라 20%, 30% 이렇게 상승될 수가 있어요. 몇 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고 올바른 방법으로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고정된 게 아니네요. 글쓰게 하면 나와요. 처음에는 책을 읽고 나서도 요약도 제대로 못 써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게 줄거리인지를 파악이 안 돼요. 그걸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1년 정도 하면은 줄거리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논리력이 요구되는 글을 쓰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죠. 논리의 흐름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논리에 맞게 하면 생각이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되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일정 부분 글을 쓰게 되면 논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논리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접근할 때 제대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두뇌가 변하는 거고 지능이 변하는 거예요. 고정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성인들의 지능조차 변합니다. 예전에는 두뇌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성인들의 두뇌는. 근데 실험과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변했죠. 지금의 정설은 죽을 때까지 두뇌가 변해요.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는 거고 뉴런들의 커넥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훨씬 더 그 변화가 많죠.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변화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능이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해요.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머리 좋다고 말하는 게 기준이 뭔가 요거를 좀 이제 잡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물어보면은 결정론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유전자다, 머리가 좋으면 잘하는 거고 안 좋으면은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 머리 좋은지 어떻게 하셨냐고, 머리 안 좋은지는 어떻게 하셨냐고. 대답이 약간은 설득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면 안 돼요. 많은 부분 귀결되는 건 뭐냐면은 시험 성적,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 시험 성적. 성적이 잘 나오니까 얘는 똑똑한 거야, 얘는 머리가 좋은 거야, 그렇게 돼요. 머리가 좋다는 거에 이제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암기력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력이 좋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후 단어 암기를 했다. A란 애랑 B란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단어 10개 외우는데 1시간이 걸리고 어떤 애는 10분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10분 걸리는 애가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서 어휘 양을 체크를 해보면은 1시간 걸렸던 애가 어휘 양이 훨씬 두텁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흔히 말하는 뭐 머리 좋다고 하는 게 공부의 결과를 좌우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0개 외우는데 1시간 걸렸던 애들이 5년 지나면은 10개 외우는데 5분이 걸려요. 그리고 10개 외우는데 10분 걸렸던 애들이 신기한 게 5년 지나도 속도가 단축된 게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더 늘어나기도 해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안 되겠다. IQ 결정론, 지능 결정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나이가 특히 어린아이들은 결론을 내지 마시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선입견을 저희 이제 어렸을 때를 대비하면은 저희는 바보예요. 그렇죠. 네.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아, 지금 중1인데 AR 지수가 2, 3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는 괜찮은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본 줄 알았죠, 저를. 선생님은 이제 특별반 가실 뻔했고. 그렇기 때문에 열어두는 게 좋고, 저희 예제만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본 결과도 그래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자세히 많습니다. 2, 3년 후에 어떤 아이를 봤는데 예상을 못할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지도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